오늘 여러분께 라벨을 건드리지 않고 이루어지는 은밀한 금융 함정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적으로 토블러론 초콜릿이 12% 작아졌지만 가격은 그대로입니다. 한국에서는 식당 음식량이 지난 3년간 평균 18% 줄었습니다. 기술 분야에서는 BMW가 이미 있던 시트 히팅 기능을 구독 서비스로 판매하려 시도했습니다. 이는 가격 인상이 아니지만 결국 지갑에서 나가는 돈은 동일합니다. 오늘 마트에서 나와 이번엔 내가 이겼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가 사는 거의 모든 것의 가격은 마치 보이지 않는 엘리베이터를 탄 것처럼 멈추지 않고 계속 올라갑니다. 인플레이션은 약 5년 동안 세계 주요 경제국들의 그림자 속에서 맴도는 고집 센 유령입니다. 하지만 우리 지갑을 갉아먹는 유일한 적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어떤 타격은 너무 조용히 다가와서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축소 인플레이션. 제품이 비싸지는 건 아니지만 가격표는 순진하게 그대로다. 하지만 내용물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토블러론에 이빨이 빠지고 오러 패키지는 마치 반만 채워진 듯하며 콜라캔은 얇아져 과거의 모습에 대한 그리움을 불러일으킵니다. 결과는 변하지 않습니다. 같은 돈으로 더 적게 사고 더 자주 쇼핑을 하며 결국 더 많이 지출하게 됩니다. 간단히 말해 숨겨진 가격, 인상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이 이야기가 익숙하게 느껴진다면 구독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기업들의 악몽도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깨어나고 있습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제품의 중량을 표기하는 것조차 법적 의무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줄이고 입 다물어라는 전략이 예전처럼 어둠 속에서 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영상은 인플레이션의 알려진 얼굴을 설명하는 것도 줄어드는 포장지의 이야기를 다루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것은 훨씬 더 무거운 대가를 치르게 하고 건강을 위협하며 시간을 훔치고 일상생활을 고통으로 만드는 숨겨진 인플레이션이다. 기업들이 가격표를 바꾸지 않고도 이익을 2배로 늘리는 방법을 알고 있는가? 그렇다면 인플레이션은 정말 무엇인가? 왜 어떤 유형은 다른 것보다 더 파괴적인가? 그리고 왜 갑자기 모든 사람의 관심사가 되었는가? 이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가장 많이 논의되고 가장 잘 알려져 있지만 동시에 가장 오해받는 고전적 인플레이션을 명확히 해보자. 인플레이션은 경제 내에서 상품과 서비스의 전반적인 가격 수준이 집단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이다. 단일 상품의 가격 인상은 뉴스가 되지만 다수의 상품 가격이 오르는 것은 바로 인플레이션 그 자체다. 이 상승은 일반적으로 소비자 물가지수 CPI로 측정된다. 경제학자들은 평균적인 가정이 소비하는 상품들을 목록으로 정리한 후 이 목록의 총 비용을 살펴봅니다. 마트 진열대를 돌아다니며 가격을 수집하고 만약 이 바구니의 비용이 1년 동안 5% 증가했다면 인플레이션이 5%다 라고 말합니다. 간단해 보이죠? 간단하지만 그 영향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현재 인플레이션은 몇 %일까요? 댓글로 토론해 봅시다. 지난 5년간 미국 주식시장의 주가는 거의 2배로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는 달러 가치가 반으로 떨어졌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부동산 시장도 공식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충격에 빠졌습니다. 집을 사기 위해 돈을 모으고 있다면 매달 같은 돈으로 더 작은 집만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이 감정은 숫자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감정에 휩쓸리지 않으려면 동영상을 좋아요 해주세요. 또 다른 중요한 사실은 인플레이션은 통화 자체와 완전히 다른 리듬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유럽연합의 대부분 국가가 유로를 사용하지만 인플레이션 수치는 서로 크게 다릅니다.
왜냐하면 가격을 움직이는 유일한 요소가 통화 발행이나 금리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생각하신 대로 금리를 0%로 낮추고 수조 달러를 찍어내면 어떻게 될까요? 세금이 오르고 생산이 둔화되며 운송비가 상승하고 무역 장벽이 높아지며 기업의 이익 추구가 통제 불능 상태가 됩니다. 이 모든 것이 가격표가 변하지 않아도 생활비를 올릴 수 있습니다. 즉, 화폐 발행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단 하나의 해결책이 있는데 곧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직도 설득되지 않으셨나요? 그렇다면 가장 평범해 보이는 예시부터 시작해 보죠. 땅콩버터 간단하고 자연스러우며 우리 대부분에게 무해해 보이는 주방의 클래식입니다. 집에서 100% 천연 제품을 만드는 사람들은 압니다. 땅콩을 갈자마자 마치 기름 폭포가 쏟아져 나옵니다. 때로는 필요 이상으로 말이죠. 그렇다면 왜 대형 브랜드들은 병에 추가 식물성 기름을 넣고 이를 개선된 포뮬러라고 홍보할까요? 답변은 맛있진 않지만 사실입니다. 기업들은 이제 땅콩에 고유한 귀중한 기름을 분리해 따로 판매합니다. 그 대신 비용이 낮고 가치가 낮으며 영양가가 낮은 기름으로 채웁니다. 이는 땅콩 버터뿐만 아니라 포장식품 대부분이 취하는 새로운 방향입니다. 비싼 원료는 빼고 값싼 대체재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포장지는 이를 자랑하는 훈장처럼 내세웁니다. 네, 이런 속임수로 이익을 2배로 늘리고 있죠. 이런 속임수를 알아보려면 영상을 좋아요 누르는 걸 잊지 마세요. 그리고 예전만큼 맛있지 않다고 말하면 미쳤다고 생각하겠죠. 왜냐하면 문제는 입맛이 아니라 이 과정이 인간의 건강까지 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수년간 위험성을 경고해 왔습니다. 하지만 기업들은 다른 진실도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식품의 성분이 아닌 가격만 봅니다. 심장 건강에 어떤 지방이 더 좋을까요? 어떤 산이 무엇에 해로운지, 이런 것들은 소비자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품질 저하는 눈치채지 못한 채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이 모델은 이제 식품뿐만 아니라 대규모 지출 분야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동차 업계가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중국에서 밀려오는 경쟁사들의 물결이 시장 균형을 바꾸는 가운데 대형 브랜드들은 패닉 상태에서 자신들의 점유율을 지키려 애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한 가지를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현대 차량의 수백 가지 기능을 기술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기능을 표준 사양에서 제외하고 옵션 패키지로 숨기는 것입니다. 광고에서 보신 시작 가격은 현실의 코스프레입니다. 추가 패키지를 포함한 자동차는 대부분 그 시작 가격표의 2배 가격에 달합니다. 일부 브랜드, 특히 테슬라는 시작 가격을 쇼윈도에 내걸고 실제로 그 가격에 차를 살 수 없는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많은 제조사들도 같은 방법을 사용합니다. 키리스 엔트리, 크루즈 컨트롤, 전동 시트, 고급 내장재. 이건 럭셔리가 아니라 어제까지만 해도 표준이었습니다. 오늘날에는 다시 빼앗아 재판매되는 옵션들입니다. BMW는 방식을 조금 바꿨습니다. 차량에 기본 장착된 열선 시트에 대해 구독료를 시도했습니다. 10초만 생각해 보세요. 이미 존재하는 기능에 대해 BMW에게 추가 비용이 전혀 들지 않는 사양에 매달 돈을 내라는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인상은 아니지만 삶 속에 숨어있는 일종의 인플레이션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야기할 부분은 시장에서 눈치채는 축소된 패키지보다 더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품질 하락이 초콜릿에만 해당한다고 생각하셨나요? 더 심각한 사례를 보여드리죠. 일부 기아와 현대 모델에서 시동 차단 장치가 제거되었습니다. 유출된 정보에 따르면 회사들은 차량당 고작 $5를 절약했습니다. 웃음 나올 만한 금액이죠. 잠깐 더 나쁜 게 있습니다. 주택시장은 이 문제의 또 다른 측면이다. 아무도 나는 더 작은 집을 꿈꾼다고 말하지 않는다. 하지만 사람들은 예산의 대부분을 집을 사기 위해 저축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남은 선택지는 품질을 희생하는 것뿐이다. 특히 예산은 고정되어 있지만 비용은 변동하는 대규모 주택 프로젝트의 경우 더욱 그렇다. 세계 여러 곳에서 건설 기준이 조용히 완화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경쟁력 있는 가격표를 위해 말 그대로 무너지는 아파트, 타워를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건물들은 단순히 위험할 뿐만 아니라 난방비가 비싸고 유지 보수가 골칫거리이며 수리는 미로와 같습니다. 벽이 튼튼하지 않다면 꿈도 튼튼할 수 없습니다. 각국의 규정은 다르지만 큰 그림은 항상 같습니다. 주택 품질은 전 세계적으로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 현상을 기업들의 탐욕 탓으로만 설명하는 것은 단순합니다. 물론 더 많은 이익을 추구하는 욕심은 사실이지만 더 중요한 진실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이 게임에서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관중이 아니라 플레이어가 되었습니다. 테무, 위시, 셰인 같은 플랫폼의 부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때로 품질이 아닌 저렴한 것을 선택합니다. 심지어 가장 큰 결정에서도 5개 방이 있는 집을 꿈꾸면서도 그 카테고리에서 가장 저렴한 플랜을 구매합니다. 조사 최소한, 위험 최대. 이것은 단지 집이나 채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먹고 입는 모든 것이 포함되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가격뿐만 아니라 기준도 낮추고 있습니다. 같은 돈으로 더 나쁜 것을 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를 정상화하는 한 이 순환은 더욱 가속화됩니다. 인플레이션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생산을 통해 구매력을 높이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셨다면 알고리즘이 적어도 한 가지는 정확히 예측했다면 영상에 댓글을 남기고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예전에는 문제가 생기면 실제 사람과 대화하며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대부분의 고객 지원 센터는 더 저렴한 콜센터로 이전되었거나 한 걸음 더 나아가 거의 쓸모없는 인공지능 챗봇에게 맡겨졌습니다. 해결책이어야 할 기술이 오히려 새로운 신경 테스트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은 이제 단순히 돈을 평가절하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 건강, 심지어 정신, 건강까지도 평가절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회용 세상에서 모든 거래 수명이 짧아지면서 문제는 쌓여만 갑니다. 더 많은 스트레스, 더 많은 불안, 더 많은 피로.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 게임을 개인적으로 멈추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 당신은 사람들이 시스템에 적응했는지, 시스템이 사람들에게 적응했는지 생각해 보셨나요?